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 74주년 경축사는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한일 무역 분쟁 때문인데 연설을 들은 세계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공격에서 회유로 입장을 바꿨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일본도 입장 변화를 보였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한반도 통일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한반도 통일의 결정적인 장애 요소가 여러 매체에서 보도됩니다. 미국에서는 어제 2년, 10년, 3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모두 기록적으로 내려가고 다우지수도 800포인트 이상 내려가자 전문가들의 거의 일치된 의견은 무역 분쟁이 큰 원인이고 경기 불황이 곧 올 수도 있다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연준이 이자율을 너무 늦게 너무 조금 내려서 생긴 문제라고 트윗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며칠 만에 다시 나바로 경기 불황 2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대통령이 나바로 자문회의 말을 듣고 세계와 무역 전쟁을 하면 재선되긴 글렀다고 누군가 말해주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8시간 만에 경관 6명이 다치고 용의자가 체포된 필라델피아 시에서 시장은 범인이 그렇게 많은 총과 총탄을 갖고 있었다는 데에 분노했다고 말했습니다. 팍스뉴스의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의 3분의 2는 대량 무기 판매 금지를 지지합니다. 총기협회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불호감도가 호감도보다 높았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지난달보다 3%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환경청이 사람에게 해로운 농약 성분을 금지했습니다. 연방정부 조치와 반대되는 결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만나 무역 마찰과 홍콩 이슈를 논의할 수 있을 듯한 트윗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무역만 있고 시진핑을 비난할 뜻이 없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시진핑 주석에게 홍콩 문제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떠나라고 했던 2명의 무슬림 연방 하원 의원의 이스라엘 방문을 금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주장을 따른 결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의 미국을 방송한 지도 오래됐지만 그 기간 동안에 광복절을 맞아서 오늘이 이제 미국은 8월 15일이고 한국은 어제가 8월 15일이었는데 광복절 뉴스를 오늘의 미국이라는 타이틀 아래서 제일 먼저 보도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인데 우선 그 세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가 일본 관련, 두 번째가 북한 관련, 세 번째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도 광복절 연설을 할 때 해외 동포 여러분 이런 것까지 이제 뒤에 한국에서 이제 국민 여러분 또 독립유공자 여러분 그렇게 나왔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해외 동포 여러분 하는 식으로 경축사를 했는데요. 맞군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해서 그 연설을 한 것을 미국이나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전부 보도를 했는데 먼저 일본 관련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미국으로서도 중요한 것이고 또 그 일본이 경제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이런 순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그 일본이 무역 마찰이 계속됐을 때 결과가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오는가 해서 세계에서 지켜봤겠죠. 회유의 톤이다. 이게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언론이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경제협력을 한국과 일본은 해야지 같이 살아간다 하면서 일본이 그 대화와 협력의 길을 택한다면 기쁘게 그 일본의 손을 잡겠다. 함께 일할 때 이룰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한국이 올림픽 유치했고 또 이제 일본, 중국 이런 식으로 아시아에서 이런 것은 이제 함께 가는 것도 좋은 것이죠. 어제 그 한국일보에 보면은 제가 그 성함은 기억나지 않는데요. 어떤 분이 칼럼을 쓰신 것에 대해서 지금 한국과 일본이 무역 분쟁을 한창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일본의 그
그 여러 가지를 그 보이콧할 것이 아니라 함께 아시아로서 함께 나가는 것도 넉넉한 마음이다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했습니다. 물론 뭐 무역을 무기로 쓰지 말아라라는 것도 했고 미국 모든 언론도 지난 2개월 동안의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미국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물론 아직도 지금 한국에서는 시위도 있고 보이콧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일본 정부를 백색 국가 그 무역 거래에서 뺐고요. 그게 이제 보복이죠. 그런데 이제 그 해외 언론은 한국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다 알고 있기는 하지만 2차 대전이 끝나고 뉴욕타임스가 지적을 했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도 수출 국가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고요. 인구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북한이랑 통일돼서 합쳐도 1억 명이 안 됩니다. 일본의 1억 4천 명이 안 되죠. 1억 명은 넘어야 그래도 그 경제 그 대국 지금도 뭐 그 정도 인구 가지고 11위를 하는 것이 정말로 기적이지만 1억 명 정도는 넘어야지만 5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구가 적으니까 할 수 없이 수출 국가가 됐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일본 물건을 전부 카피를 했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이 주도하던 업계를 지금 한국이 주도하는 거잖아요. 메모리 칩이라든가 플랫 패널 같은 그 텔레비전이요. 그렇지만 아직도 아주 그 고기능의 그 하이텍 기계라던가 부품 이렇게 이번에 일본이 그 한국을 좀 놀래게 해줬던 소제품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로섬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국가가 없다는 거죠. 해서 물론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먼저 성장한 나라가 다른 나라도 올라가려고 하는데 사다리를 걷어차면 안 된다. 장하성 교수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뭐 장하성 교수의 형도 뭐 청와대에서 일을 했었지만 그래서 모든 분석가들은 일본에 대해서 톤 다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동시에 한국의 그 국내의 그 청중을 위해서는 일본을 이겨야지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죠. 그 북한이 시리즈로 이렇게 미사일 테스트를 하고 중국은 사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이 부분은 북한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어떤 군사적으로 뭐 한국 영공이나 뭐 영해 같은 것을 좀 침공해 보기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아무리 그런 일을 해도 북한이 뭘 잘못했느냐고 얘기를 하고 한일 분쟁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또 일본의 그 나루히토 왕이 어제 처음으로 왕이 되고 나서 연설했는데 전쟁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얘기를 했고 아베 신조는 뭐 야스쿠니 그 참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 돈만 보냈어요. 그러면서 뉴욕타임스가 하나는 지적을 했습니다. 아베 신조가 한국이 이번에 그 무역 분쟁이 있을 때 처음에 일본이 시작을 했으니까요. 한국이 양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지금 많은 한국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 그런 얘기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을 또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고 알려줍니다. 한국 경제를 나쁘게 하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한국 경제 나쁘잖아요. 보이콧으로 손해보는 사람도 그 물건을 팔고 있는 한국 사람인 거죠. 물론 일본 사람들은 뭐 당연히 물건 뭐 어떤 화장품 이런 거 손해를 보지만 그 물건을 받아다가 파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지금 기쁘다고 보이콧하는 거 우리 손해봐도 좋습니다 하는데 그렇게 또 인터뷰를 많이 유도를 하고요. 진보 언론에서. 그런데 그런 것은 내가 아직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게 있을 때까지만 그리고 그 상품이 일본 상품이 아니어도 한국품으로 아니면 다른 나라 물건으로 대체 가능할 때까지만이지 내가 당장 못 살고 우리 딸 등록금도 못 내고 하면 문제는 달라지는 거죠. 해서 그런 것을 미리 너무 나가지 말라 하고 한국에서 경고를 하는 것이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연설에 그런 분위기를 다 반영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본도 이미 시그널을 보여서 일부 품목 소재에 대해서는 수출을 이미 허락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미국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언론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는 일본이 참 이상하다. 자신들이 한국과 무역을 해서 그 흑자인데 한국이
일본과 무역하면 적자입니다. 아니 흑자국을 이렇게 그 협박하고 흑자국에 대해서 이렇게 가해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라고 유시민 씨 같은 사람도 얘기를 하잖아요. 많은 경제 박사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정말 억지이거나 아니면 몰라서 무식한 거죠. 한국이 일본에서 그런 무역에 대해서는 적자를 보지만 그렇게 해서 소재나 기계 뭐 원자재 같은 것을 아주 하이텍한 것을 가지고 와서 팔아서 다른 나라에 물건을 만들어서 팔죠. 그러면 일본과의 무역 적자 내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그로 인해서 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세계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들을 다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너무 버티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는 다 망하는 길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그 광복 74주년 경축사를 미국을 포함한 세계가 주목을 했고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가디언은 일본 문제보다는 일본 문제 미국 언론과 똑같이 얘기를 했고 오히려 한반도 2045년 그 한반도는 하나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지적을 하고요. 로이터 통신도 마찬가지고요. 하나의 한국. 그런데 이제 그 하나의 한국이라는 것은 큰 비전이 있지만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핵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 핵 파기라는 것의 정의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해결되기 전에는 통일이라는 하나의 한국이 참 어려운 문제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욕타임즈에는 굉장히 긴 길이의 어피니언인데 니콜라스 에버스테트 씨라고 이분은 이제 굉장히 그 보수적인 띵크탱크죠.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좋은 말 계속 하면서도 거봐 내가 이기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긴 그 북한에 관한 어피니언을 썼는데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닌 분들도 계실 텐니다. 북한이 아주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북한 김정은에게는 가장 나쁜 끔찍하고 무시무시하고 좋지 않고 아주 나쁜 한 해 terrible, horrible, no good, very bad year가 됐다는 건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주 긴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정리가 간단히 되는 그런 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잘하고 있어서 그 미국에 의해서 처음으로 김정은이 압도당한 해다 하면서 그 처음에는 평양이 여러 가지 그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그 시간, 아젠다 모든 것을 컨트롤한 듯 보이지만 봐라 6월 달에 트럼프가 트윗으로 날라와라 하니까 판문점으로 딱 오지 않느냐. 그리고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경제라는 것으로 목줄을 확 쥐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은 꼼짝할 수가 없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거리 그 미사일 조약도 게임으로 인해서 아시아에 그 북한을 겨냥한 그런 그 뭔가를 배치할 수도 있고 하니까 완전히 그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의 손바닥 안에 들어있다 이런 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글과는 생각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어제 저는 북한 문제를 오래 연구했고 로스앤젤레스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한국 러시아, 북한도 굉장히 많이 방문을 했고요. 유한영 씨라고 회사 이름은 제가 잊었습니다. 이분이 잠깐 그 미국을 방문해서 밥을 먹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역시 북한과 일을 하지만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고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북한을 목줄을 쥐고 있다고 하지만 인구가 2,500만 명밖에 안 된다. 이미 중국에서 또 몇백만 톤의 식량이 곧 북한으로 도착을 하고 러시아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때문에 중국, 러시아와만 무역을 잘 해도 북한은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엇갈리는 의견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 남북 그 평화 경제를 통해서 통일도 하고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려면은 이 군사력에서 균형이 맞아야지 되잖아요. 워싱턴 포스트에 오늘 전혀 남북 군사력에서 지금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이 기사도 긴 기사인데 간단하게 전해드리면 또 명료하게 나옵니다. 간단 명료하게. 북한이 최근에 미사일 테스트를 많이 했잖아요. 몇 번인지 저도 숫자를 잊었을 정도입니다. 5번, 10번 됐나요?
번 해서 한 번에 2번씩 해서 빠르고 고도도 낮고 스탑하기 힘든 액체 이런 미사일 테스트를 했는데 이게 문제는요. 과거에 그 러시아 거를 가져다가 아주 잘 개발을 한 건데 KN-23라는 뭐 굉장히 멀리 가는 적어도 280마일을 가는 그랬기 때문에 한국이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국방비를 늘린다 7% 이상씩 뭐 이런 발표를 한 것인데 이게요. 오래된 구형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새로 이렇게 북한이 테스트하는 것은 현재의 그 한국의 그 국방력으로는 잡지 못한답니다.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나 정확하게 무엇이다 하는 분석은 조금 시간이 걸려야지만 나오지만 완전히 지금 한국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그 평화 경제를 얘기를 하면서 그 통일을 말을 하고 있는데 통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군사력의 균형이 맞았을 때잖아요. 이 북한이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것은 이것으로는 지금 현재 한국과는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얘기 가운데서 가장 인상적이다 하는 부분이 사람들이 그 말을 하잖아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 나라. 이게 그 납북시인 그 김기림 씨의 그 새나라 그 칭송할 때, 송가할 때, 낭송할 때 그 송자 한자로 썼는데요. 새나라 송이라는 시에서 나온 건데, 저는 이 김기림 시인, 그래서 김기림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죠. 다만, 김구는 이름을 얘기를 했습니다. 김구 하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존경을 하시고 보수에서는 바로 또 이승만과 대척점을 이루는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북한 사회주의에 대한 성향을 얘기를 할 테고 남강 이승훈 선생이야 뭐 독립운동가고 교육가고 오산학교 세웠으니까 큰 무리 없을 것 같은데 김기림 시인 같은 경우는 조선문학가 동맹 그 멤버이기도 했고 자본주의를 굉장히 그 비판하기도 했잖아요. 뭐 광복되고 나서는 남쪽에서 일을 했지만 나중에 뭐 납북 시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런 그 김기림 시인의 시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김기림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은 것 그리고 김기림, 김구 이런 부분이 들어간 것은 보수 쪽에서 그 화합을 얘기하기는 조금 까칠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 느껴봤습니다. 멀리서 느낀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최근까지도 그 소주 무슨 소주죠? 처음처럼 글 써준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분을 또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한다고 한쪽에서는 무척 싫어했잖아요. 물론 왜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죠. 태극기 부대고 누구이고 어떻게 태극기 부대랑 같이 가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국가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트럼프 부대하고만 같이 갑니까? 이쪽도 같이 가야지 되는데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건 문재인 대통령이건 본인을 싫어하고 항상 이렇게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는 또 다른 반쪽 내지는 반 이상의 어떤 국민들을 생각할 때는 꼭 그러지 않아도 될 때는 문제가 될 만한 사람 또 문제가 될 만한 말의 인용구를 꼭 해야지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은 좀 하게 되죠. 잠시 뒤에 미국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자주 최근에 들어왔었던 얘기와 또 처음 듣는 얘기가 함께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이게 또 그 팍스뉴스의 여론조사 결과여서 조금 놀랍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제 왜 또 필라델피아에서 오후에 오늘의 미국 끝나고 나서 뭐 마약 여기에 대해서 제보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결국은 뭐 6명이 다치고 병원에서 전부 퇴원해서요. 생명에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2명은 또 갇혔잖아요. 8시간 동안이나 대치를 했고 용의자 체포됐고 36살. 그런데 이제 그 시장이 필라델피아의 그 팀 케니 시장이 어떻게 용의자가 그렇게 많은 총과 총알을 갖고 있는가 약간 분노한다 이런 그 표현을 했거든요. 팍스뉴스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팍스뉴스가 유권자에게 이제 어떤 업체를 그 안에 넣고 조사를 했더니 이게 그 엘파소하고
데이튼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일주일 뒤에 한 조사거든요.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유권자의 3분의 2는 살상무기 금지를 지지한답니다. 그리고 모든 총기 구입자의 90%이 정도면 초당적이라고 볼 수 있죠. 신원조회를 확대해야지 된다. 총기 구입자의 신원조회를 확대해야지 된다가 90%였고요. 또 레드 플래그 법이라는 거 요즘에 얘기 나오고 있는데 아마 또 들어갈 것 같아요. 흐지부지 되고 있어요. 지금 어제 필라델피아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어도 위험한 사람은 총을 이제 빼앗는 것이요. 가족이 신고를 할 수도 있고 경찰 뭐 누군가가 상담가가 이런 레드 플래그 법안에 대해서도 81%가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지난달보다 유권자들이 뭔가 총기 규제를 해야지 된다라는 마음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67%가 살상무기 스타일의 총기, 반자동총 같은 것은 아예 팔지 말아야지 된다.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대량으로 사람들이 많이 숨지는 대량 살상 이런 총기 사건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했더니 과반수 이상인 56%가 총을 너무 쉽게 가지니까 그렇지. 물론 뭐 거기에 뭐 정신건강 같은 것도 포함되지만 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말 때문이야 라는 사람이 34% 그리고 39%는 이런 얘기도 했네요. 그 가정교육이 잘못돼서 그래. 공화당도 포함해서예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 내용은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거죠. 아이시스 같은 그런 테러 공격보다 미국 시민에 의한 이 같은 총격 사건이 더 큰 위협이야 라고 답한 사람이 60%나 되고요. 정부가 총기 폭력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 의회에서 뭔가를 만들고 하면 하고 답한 사람이 70%. 할 수 있는데 하겠어? 곧? 올해 안에? 안 될 거야. 라고 답한 사람이 40%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러니까 팍스가 여론조사 기구에 의뢰를 해서 Beacon Research and Shaw and Company 한 군데는 이제 좀 민주당 성향, 한 군데는 공화당 성향이에요. 해서 조사를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간 겁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지금 일반적으로 지지한다가 43%, 지지한다가 지난달에는 46%였거든요. 그러니까 3%포인트 내려간 것이고 대통령이 나라를 분열시킨다. 59%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무당파의 59%, 백인의 53%, 백인 아닌 유권자는 74%나 대통령이 나라를 분열시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총기협회에 대해서 그다지 나쁜 여론이 나오지 않거든요. 팍스가 조사하는 거 보면은. 그런데 지금은 호감이 총기협회에 대해서 42%밖에 안 나왔습니다. 1년 전에는 49%였는데 지금은 불호감이 더 높아요. 47%로. 왜냐하면 총기협회가 총기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것도 그 같은 이유고요. 그리고 뭐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조금 다르죠. 총기협회를 지지한다. 56%인데 이것도 지난해에는 총기를 갖고 있는 사람 67%가 총기협회를 지지를 했는데 많이 좀 달라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요. 이런 것들이 또 다 대선을 치르고 캠페인을 할 때 어떠한 캠페인 공약 같은데 반영이 돼야지 되겠죠. 캠페인 하니까 이 내용 짧으니까 먼저 말씀드리죠.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이제 확정이에요. 존니 당선자. 이 로스앤젤레스 12지구 15개 지역구 가운데서 샌프란도 밸리 북서쪽하고 서쪽 해서 노스리지, 포토렌치, 그라나다 힐스, 리시다도 일부 포함이 되고요. 주민이 27만 한 200명 정도 되고 전체 유권자가 한 17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지역이 참 묘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존니 후보는 공화당이고 본래 미국에서 무슨 로컬 선거할 때 공화당 민주당 안 가리는데 이번에는 포토렌치 그쪽에 가스관 리크됐고 했기 때문에 환경 문제 때문에 상대 후보인 천체 물리학자고 대학 교수인 로레인 런드
런드퀴스트가 이런 것을 많이 들고 나와서 민주당이 많이 투표를 했는데 여기가 아주 묘한 게 지난 40년 동안 계속 공화당이 시의원을 했고 존 리 당선자도 공화당 시의원의 비서실장이었고 그 전에도 아주 오래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어쨌든 이런 그 정치인의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본인이 이제 직접 그 시의원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이 한인분들도 많이 살고 계시는데 전체 유권자 17만 명 가운데 민주당이 더 많습니다. 약 7만 5천 명. 공화당이 등록된 유권자가 4만 명. 나머지는 이제 무당파가 되겠죠. 그런데도 계속 공화당이 거기서 그 정치를 한 거예요. 로컬 이슈가 중심이 됐었죠. 트래픽이라든가 말 타고 다니는데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그런데 이번에는 그 가스가 리크된 그런 것 때문에 환경 문제 해서 이 민주당인 로레인 런드퀴스트 그 후보는 그 에릭 가세리 시의장처럼 뉴 그린 딜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거 이런 걸 강조했고 존 리 당선자는 환경 보호해야지 되지만 너무 그렇게 그 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해서 이제 지금 당선자가 됐는데 그러면 로스앤젤레스 시에 2명의 코리안 아메리칸이 미국에서 두 번째로 시에 나온 것만 해도 대단한 문제인데 그것보다 더 대단한 문제는요. 에이시아는 지금까지 3명밖에 없었어요. 로스앤젤레스 시에서 제일 처음에 90년대 초였는데요. 마이크 우 중국계였잖아요. 그리고 수십 년 만에 데이빗 류 시의원이 탄생이 되고 이번에 존 리 시의원이 탄생이 돼서 에이시안계로서도 세 번째밖에 안 된다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선거가 치러지잖아요. 캘리포니아주가 예비선거가 좀 앞당겨져서 이번이 보궐선거였기 때문에 다음에 내년 12월 13일까지만 존 리 후보가 지금 물러난 그런 그 본인이 모시고 있었던 시의원의 자리를 이어받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 12월 13일이지만 선거는 그 전에 치러요. 예비선거가 이제 3월 달에 치러지거든요. 몇 개월 안 남았어요. 또 돈 모으고 해야 돼요. 선거 캠페인 해야지 되고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선거 안 치러봤으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전체 유권자 17만 명 가운데 등록된 유권자 민주당이 7만 5천이고 공화당이 4만밖에 안 되니까 이번에는 이제 원래 공화당 자리였고 존 리 그 당선자가 그동안 오래 많이 텃밭을 다지기도 했고 보좌관, 비서실장 등으로 일하면서 그래서 그랬는데 그리고 보궐선거니까 굉장히 참여율이 낮아서 전체가 뭐 3만 2천 표 뭐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3만 2천 몇백 표밖에 안 되는데 다음에 내년에는 선거가 예비선거는 3월이지만 본선거가 11월 달에 있는데 그때는 대통령 선거도 있고 많은 선거가 있으니까 민주당이 와르르 몰려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존 리 당선자에게는 이번 선거보다 다음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건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말씀드려야지 되겠네요. 이 내용은 계속 지켜봐야지 되는 건데 제프리 앱스틴이라는 그 어린 그 소녀들을 뭐 성매매를 했다. 다른 그 리치 앤 페이머스 파워풀한 사람들에게 그 어린 소녀들을 보냈다. 본인의 섬에. 그 오디오를 조금 들어보니까요. 아주 귀하게 나온 오디오인데 전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 나오지도 않고 하버드 대학교에 많은 돈을 기부하고 그 당시에 650만 달러를 기부했을 때예요. 몇천만 달러 기부하기로 약속하고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이 가서 취재를 했는데 그 섬에 가서요. 이 사람 섬도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신은 자신의 나름대로의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뭐 바이오 리듬도 다른 사람과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일반 사회에서 하기 힘드니까 뉴멕시코나 뭐 이런 다른 섬 본인의 소유인 그곳에서는 본인의 뜻대로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결국은 이제 감옥에서 재판받기 기다리던 도중에 지금 뭐 자살했다 이런 건데 그 목뼈가 많이 그 부러졌다고 하잖아요. 뭐 정확한 말로는 뭐 다발성 골절, 다발이라는 게 여러 군데가 금이 갔다, 부러진 게 아니라 금이 갔다 하는 건데, 물론 목을 본인이 그 목매서 자살을 할 때도 나이 많은 사람의 경우는 이렇게 좀 금이 간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이 목을 졸랐을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해서 여전히 자살이 아니라 타살 의혹은 점점 더 그 퍼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감옥에서 이 사람을 제대로 그 워치를 안 했다 하는 것도 실제로 나왔고요. 자, 잠시 뒤에는 아주 중요한 경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미국에서 이제 보통 경제 뉴스를 맨 앞부분에 전해드리는 케이스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 전해드릴 때는 정말 오늘 주목해 주세요 하는 때잖아요. 어제가 바로 그런 때였고 결국은 어제 그 다우지수가 800포인트 이상 내려갔었고 여러 가지 그 세계의 흐름들이 나왔었잖아요. 독일도 지금 경기 불황으로 갈 것 같다고 하고 오일값 내려가고 어제는 뭐 2년 만기와 10년 만기의 수익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자율 금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역전돼서 보통 10년짜리로 투자를 하면은 뭐가 더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수익률이, 이자율이 높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역전됐다. 그럴 때마다 경기 불황이 오더라. 해서 2년짜리가 이자율이 더 높아졌었다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30년 만기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2% 아래로 처음 떨어졌다 하는데 이렇게 볼 때는 장기 채권이 굉장히 안전하죠. 장기적인 채권에 투자하는 것보다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때가 세계적인 그 경기 불황, 역사적인 경기 불황이 다 있었던 때다 해서 뭐 800포인트 이상 빠지는 것으로 반응을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그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파생되는 일들이 있어서 그렇다. 물론 이유가 하나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일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거의 의견 일치를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대뜸 트윗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다 이자율을 너무 늦게 너무 조금 내렸기 때문이야. 연방준비제도가 하고 연방준비를 막 때렸어요. 그랬더니 주식시장이 더 확 내려가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과 이렇게 뭔가 싸움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물론 2년 만기가 10년 만기보다 수익률이 더 높아졌다 해서 꼭 경기 불황이 되라는 법은 아니에요. 징후다. 뭐 오맨이다. 뭐 이런 표현으로 조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방향을 바꾸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경기 불황으로 가더라 하는 것을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역 전쟁을 하면은 아무래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투자도 제대로 하기도 뭐하고 제대로 준비하기도 뭐하고 하니까 마음도 흔들리고 그런 것들이 투자 심리, 소비자 심리로 연결이 되고 하니까 또 주식 시장도 내려가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며칠 전에도 나바로 경기 불황, 경기 침체, 나바로와 트럼프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나바로 리세션 2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지난번에 월스트리트저널이 참 이중적인 그런 것을 잘해요. 이중 플레이를. 루퍼트 머덕이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렇게 나바로를 때리고 그리고 팍스에 또 나바로를 출연을 시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올려주고 또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서는 뭔가 부자 정책을 계속하게 하면서 돈 벌고 팔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사설에서 지난번에 나바로의 무역을 무조건 중국과 전쟁해야지 되겠다는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나바로 말만 들으니까 다른 사람 다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피터 나바로 때문에 경기 불황 올지도 몰라 하고 나서 나바로가 팍스에 출연을 해서 아니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인민일보 같아. 왜냐하면 중국 관영 시진핑이 하라는 대로 하는 예를 들어서 또 하라고 하기도 전에 알아서 하는 그런 것 같다고 비난을 했다고 하는데 어제 봐라 계속 그렇게 중국과 어렵게 가고 나니까 채권까지 역정되지 않느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월스트리트저널 사설팀을 공산주의자라고 해야지 되겠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굉장히 소비라던가 고용이 올라가는 그런 비율이 슬로우하거나 아니면 멈췄거나 내려가고 중국도 성장률이 17년 만에 최저인 4.8%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왜 중국 성장을 걱정하느냐라고 하지만 일부 트럼프 주의자들은 아니 중국 경제가 힘들다고 박수를 치지만 바보 같은 박수야. 왜냐면요. 중국이 미워도 중국이 안 되면 미국이 안 됩니다. 중국이 경기 불황이 되면 그게 유럽의 불황으로 가고 유럽의 불황 가면은 미국
미국이 물건을 어디다가 팔아요. 미국도 불황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다 연결돼서 같이 살아야지 되는 윈윈하기 전에는 나만 이기고 너는 져.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외교와 똑같이 경제도 그렇게 가는 구조가 이미 돼버렸는데 지금 미스터 나바로하고 대통령은 이렇게 여러 가지 나쁜 분위기가 나오는 것을 연방준비제도 때문이다라고 비난하는데 그건 희생양 삼기 위한 거지. 연준이 무슨 책임이 있어?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입니다. 이게 관세, 무역 전쟁하는 것이 당장 경기 불황을 일으킨다고 우리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이 주장하진 않지만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잘해놓은 감세라든가 규제 없앤 것을 깎아먹는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여기에는 동의를 하니까요. 나쁜 정책은 언제나 나쁜 결과를 낸다. 뭐 아담 스미스의 말과 같아요. 해서 어제 마켓이 미래의 징조를 보여줬다. 운명은 아니다. 꼭 경기 불황으로 간다는 운명은 아닌데 지금 키는 이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침착하고 확신이 있는 정상적인 경제 정책을 해야지 된다. 트윗으로 무역 위협하지 말아라. 중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다른 나라와 무역 전쟁하는 것 휴전해라. 태평양 이런 그 나라들과 11월 달에 뭐 큰 또 회의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누구나 다 이길 수 있는 협상 목표를 제대로 세워라.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이에요. 누군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꼭 말 좀 해줘라. 현직 대통령으로서 집권 2년 차에 경기 불황이 왔는데 재선되는 대통령 없다. 이렇게 얘기 좀 해줘라 하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스라엘이요. 오늘 아침 제가 새벽에 뉴스를 준비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어쩌면 미국의 2명의 여성 연방 하원 의원 이스라엘 방문을 금지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나왔는데 금지했습니다. 네탄야후가 발표를 했고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기를 원하기 때문이고 원래는 그 네탄야후도 그렇고 이스라엘 측에서 이 2명의 여성의 방문을 당연히 와야지라고 뭐 이스라엘 신문도 사설로 쓰고 했었어요. 두 사람이 누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4인방 가운데 2명입니다. 두 사람 다 무슬림이고 그 무슬림으로서 처음으로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이 된 미네소타가 지역구인 일한 오마르 그리고 미시건이 지역구인 라시다 니하비 두 사람이거든요. 이 두 사람이 라시다 니하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엄마 아빠가 한 사람은 서한 근처에서 또 한 사람은 동예루살렘 근처에서 태어난 팔레스타인인 겁니다. 그리고 이란 오마르는 미국 정치인들이 너무 이스라엘 돈만 받고 쩔쩔맨다 한다는 식으로 트윗했다가 나중에 또 뭐 어떤 부분적으로는 사과를 하기도 하고 했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두 의원들이 대통령의 이민 정책 같은 것을 비난을 한다고 니네 나라로 돌아가서 다 미국 사람들인데요. 니네 나라로 돌아가서 그 나라나 바로 잡아봐라 라고 얘기를 했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가는데 같이 가는데 방문을 하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이 오케이 받아들인다. 우리는 미국 의회 의원들을 존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스라엘이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어떻게라고 하자 결국은 벤자민 네탄야후가 금지라는 결정을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기쁘게 하기 위해서요.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고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가기로 했는데 네탄야후가 성명 발표한 거 보니까 이 사람 이스라엘에 와서 이 사람들 아무도 만날 생각도 없었고 원래부터 팔레스타인만 갈 계획이었어라고 하는데 벤자민 네탄야후도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홀리 사이트도 방문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 홀리 사이트가 정말 이스라엘로서는 최고의 성지고 그리고는 이제 무슬림 이쪽에서도 한 3번째 성지 정도 되잖아요. 그런 것도 방문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했었는데도 아무튼 핑계를 대다 보니까 좀 이제 조잡한 핑계가 나오는 거죠. 그 이후에 전부는 템플 마운트까지 가고 싶어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대통령이 싫어하면 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보통의 대통령이라
대통령이라면 전문가의 말을 듣고 어느 정도는 본인의 뜻과 달라도 이제 판단을 해보곤 이게 전문가의 말이 맞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그 gut feeling에 굉장히 그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 보수 매체로부터도 지적을 받았었던 게 그거잖아요. 홍콩 시위대에 대해서 중국이 한마디 해라. 중국이 그렇게 만약에 군대까지 파견을 하고 그 자유를 원하는 그런 그 시위대를 억압을 그 도가 지나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미국의 자유진영에서 보여줘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애매하게 잘 되길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어제 무역 문제와 연관해서 시진핑 주석을 다시 만날 수도 있고 뭐 홍콩 문제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길 싫어한답니다. 폴리티코가 주변 사람들과 그 백악관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지금 자문들이 미국의 그 입장에서는 그 중국이 하나의 나라 두 개의 시스템 같은 것을 홍콩이 과거만큼은 아니더라도 영국이 지배할 당시에 누렸었던 그런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지 되고 그런 것들이 시위가 있을 때 억압을 당하면 미국 대통령이 한두 마디 해줘야지 됩니다라고 자문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그것을 분명하게 거절을 해왔고 무역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그리고 중국 시진핑에 대해서 나쁜 말하는 것을 원치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그 트윗한 거 보니까 시진핑이 홍콩 문제를 풀 수 있다면 빨리 할 수 있다. 거기에 포커스가 두는 겁니다. 그 he can do it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personal meeting? 하고 퀘스천 마크 딱 붙였잖아요. 판문점에서 우리 좀 만날까 하는 뭐 그런 식으로요. 그런데 중국이 어림없지 뭐 내정 간섭하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을 했거든요. 아무튼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인권이라든가 어떤 민주주의라든가 자유라든가 이런 개념적인 상징적인 것 딱 돈으로 주판 갖다 놓고 주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 계산기 가져다 놓고 딱딱 해서 계산으로 나오는 게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다. 뭐 이런 것은 지금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미국의 연방과 주정부가 이제 따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이 문제인데요. 어제 캘리포니아주의 환경청은 클로르피르포스라는 농약의 그 성분인 거죠. 브랜드네임은 따로 있고요. 이것을 금지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그동안 여러 번 그 이제 법적 소송이 있고 하다가 재판부에서 연방환경보호청에 7월까지 결정해라 했더니 연방환경청에서는 그거 별로 사람들에게 해가 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연방환경청에서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아예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별로 그 정도 아니야. 써도 돼. 라고 하니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게 특히 어린이들 어떤 신경에 크게 손상이 된다. 사람과 동물에 그런 이유로 금지를 시켜버렸습니다. 뭐 이것도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따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또 조율해야 될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캘리포니아주가 테크놀로지,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 이런 주인 것뿐만이 아니라 농업주잖아요. 강혜신이었습니다.